한유라의 첫 출근일이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은 TK그룹의 심장부라 불리는 곧답게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었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타자 소리와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뿐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책상은 복사기와 가장 가까운 구석자리였고 바로 옆에는 서류 파쇄기가 쉴 새 없이 포효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인턴의 자리였다. 김 부장은 안경 너머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한유라 씨, 오늘부터 우리 팀 인턴이지. 일단 저기 쌓여있는 자료들 좀 부서별로 정리해서 각 팀장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부장님들 커피 좀 타와. 취향은 옆에 민지 씨한테 물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유라는 군더더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행동은 침착했다. 마치 이런 지시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동기 인턴인 민지가 안쓰럽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유라예 씨 힘들죠. 김 부장님 엄청 깐깐해요. 특히 인턴들한테는 더. 그냥 시키는 것만 조용히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여긴 정글이라서. 유라는 민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지 씨. 조언 명심할게요. 그녀는 커피를 타고 서류를 정리하는 내내 사무실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사람들의 표정, 미묘한 역학관계, 오고 가는 대화의 조각들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정보가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인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분석하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뿌리 깊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은 단 한 사람,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의 이름은 사무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 보스 혹은 그냥 그분이라고 불렀다. 그의 명성은 얼음장 같았다. 29의 나이에 TK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라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과 냉혹한 결단력으로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그에게 감정은 사치였고 효율성은 종교였다. 직원들은 그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어도 숨을 죽였다. 오후 2시 사무실의 정적을 깨는 내선 전화가 울렸다. 김 부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소리쳤다. 전원 3분 내로 42층 대회의실로 집결 긴급 임원회의다. 한유라 씨, 너도 따라와. 자료 넘기고 시중들 사람 필요하니까. 42층은 오직 최고 임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 복도 바닥은 소리를 흡수하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 이미 수십 명의 임원들이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상석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채 서류를 넘기고 있는 한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신뢰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유라는 회의 자료 복사본을 각 임원들의 자리에 놓았다. 그녀가 강지훈의 앞에 자료를 놓을 때 그의 손가락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회의의 주제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박성진 부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투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따라서 예상 연간 수익률은 최소 18%에 달할 것이며 3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TK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임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진 부사장은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사내 정치의 달인이었다. 그의 보고서는 완벽해 보였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의 입에서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숨막히는 침묵.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데이터의 근거는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네, 회장님. 현지 시장 조사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의 5년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업계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기관 중 하나입니다. 박 부사장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좋아. 그럼 이대로 진행하. 강지훈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만 보고서의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벽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인턴 한유라였다. 김 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박 부사장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감히 총수의 말을 끊다니, 그것도 일개 인턴이. 저건 자살 행위였다. 강지훈의 눈이 처음으로 유라에게 향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말해봐.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유라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채 스크린의 특정 그래프를 손으로 가리켰다. 박 부사장님께서 인용하신 글로벌 리서치의 데이터는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동남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평균값입니다. 저희가 진출하려는 특정 지역은 지난 2년간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관광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현지 정부가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 중입니다. 이 변수를 적용하면 예상 수익률은 7% 미만으로 떨어지며 최악의 경우 투자금 회수에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회의실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다. 박 부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일개 인턴이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규제 법안 관련 기사는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 12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감소 데이터는 현지 관광청 웹사이트에 분기별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10분만 투자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박 부사장의 팀원들은 황급히 노트북을 두드리며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곧 한 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박 부사장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사실이었던 것이다. 완벽해 보였던 보고서는 치명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박 부사장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무시했던 것이다. 모두가 강지훈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이 유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관련자 전원은 경위서 제출해. 회의는 여기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남겨진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박 부사장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유라를 쏘아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다. 김 부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유라에게 다가왔다. 한유라 씨,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너는 그냥 우리 팀을 전부 사지로 몰아넣은 거야. 사무실로 돌아온 유라는 그야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고 김 부장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퇴근 시간까지 남은 일을 처리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유라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속에서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린 곳은 평범한 주택가가 아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라파엘 카운티 앞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그녀를 맞았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한 남자. 낮에 회의실에서 냉기를 뿜어내던 그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는 편안한 라운지 웨어를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차가 놓여 있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다. 유라는 피곤한 기색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자 지훈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끌어안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첫 잠입 수사는 어땠어, 우리 한 요원. 지훈이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유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투덜거렸다. 누가 당신 아니랄까봐 회의실에서 나 잡아먹는 줄 알았네. 그렇게 무섭게 쳐다볼 필요까지 있었어. 지훈은 낮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연기였어, 여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솔직히 좀 놀랐고 엄청나게 멋있었어. 내 아내라서 그런가. 그들의 결혼은 1급 기밀이었다. 유라는 단순한 재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 최연소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날리던 천재였다. 지훈이 미국 출장 중에 우연히 그녀를 만났고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TK그룹 내부에 그의 아버지가 심어놓은 낡은 세력, 특히 박성진 부사장 같은 독버섯들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호시탐탐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의 꼬리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유라가 자신의 모든 경력을 숨기고 평범한 인턴으로 위장 잠입하여 내부에서부터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유라는 기꺼이 그 칼자루를 쥐었다. 박성진 얼굴이 볼만하더라. 아마 오늘 밤 잠은 다 잤을 거야. 지훈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들이 당신을 주시할 거야.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유라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강한 의지와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걱정 마. 나는 사냥당하는 먹잇감이 아니야. 사냥의 판을 새로 짜는 사람이 될 거니까. 이제 막 첫 번째 체스 말을 옮겼을 뿐이라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낮에 냉혹한 총수는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고 믿는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전쟁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전략기획팀의 공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차가웠다. 한유라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대화가 뚝 끊겼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외면했다. 어제의 회의실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TK그룹 전체의 가십거리로 떠올랐다. 대부분은 그녀가 오늘 아침 해고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김 부장이 굳은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책상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류철 뭉치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한유라 씨.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늘부터 자네 업무는 이거야. 지하 2층 자료실에 있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프로젝트 보고서들 전부 스캔해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고 키워드별로 정리해. 먼지, 알레르기 없길 바라지. 그것은 명백한 좌천이자 보복이었다. 지하 자료실은 창문 하나 없는 잊혀진 서류들의 무덤 같은 곳이었다. 그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단순 노동이었다. 김 부장은 그녀가 이 지루하고 모욕적인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라는 속셈이었다. 주변 동료들의 얼굴에 고소하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거봐, 총수 눈에 띄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니까.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 지시 감사합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불평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서류 카트를 가져와 산더미 같은 서류철들을 싣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담담한 뒷모습은 오히려 김 부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지하 2층 자료실의 문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묵은 먼지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형광등 몇 개가 힘겹게 깜빡이며 거대한 서고들을 비추고 있었다. 속에는 TK그룹의 역사가 담긴 보고서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이곳은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유라는 카트를 한쪽에 세워두고 천천히 자료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벌이 아니라 기회로군. 김 부장이 그녀에게 내린 이 업무는 사실 그녀가 가장 원하던 것이었다. 인턴 신분으로 회사의 민감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10년 치 프로젝트 보고서. 그것은 TK그룹의 피와 사리자 돈의 흐름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었다. 박성진 같은 독버섯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사냥터였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스캐너의 전원을 켜고 첫 번째 보고서의 표지를 넘겼다. 그녀의 작업은 기계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문서를 스캔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흡수했다. 프로젝트 개요 예산안 집행 내역 결과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사 기록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재구성되고 연결되고 분석되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유라는 자료실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점심시간에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지상 사무실의 사람들은 그녀를 거의 잊어버렸다. 그저 총수에게 밉보여 지하로 쫓겨난 불쌍한 인턴 정도로만 기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라의 손이 특정 보고서 위에서 멈췄다. 5년 전 종료된 동남아시아의 아젤리아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공교롭게도 어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이었고 총괄 책임자 역시 박성진 부사장이었다. 공식적으로는 막대한 수익을 남긴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라의 날카로운 눈은 사소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오리엔탈 컨설팅이라는 현지 업체에 수십억 원의 자문료가 지급된 내역이었다. 문제는 그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를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는 금액인 4억 9천만 원씩 10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만을 골라 움직이는 도둑처럼 교묘한 수법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으로 오리엔탈 컨설팅을 검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제대로 된 홈페이지 하나 없었고 검색되는 정보라고는 주소와 연락처뿐이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 활동 내역은 전무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의 특징이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자문료들이 지급된 시기가 프로젝트에서 원인 불명의 자재 손실과 공사 지연이 발생했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상에는 현지의 예측 불가능한 기상 악화와 노사 분규로 인한 손실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손실로 위장하여 빼돌린 비자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한 고전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았다. 첫 번째 균열을 발견한 것이다. 유라는 일단 정해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녀는 발견한 사실들을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직접적인 고발이나 추측은 배제하고
오직 오리엔탈 컨설팅으로의 분할 지급 내역과 해당 업체의 불분명한 실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명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료실을 나와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사무실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흩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김 부장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부장님, 자료 정리 중에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보고 드립니다. 김 부장은 귀찮다는 듯이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첫 줄을 읽는 순간 가늘어졌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잠시 동안 그의 눈에서 직업인으로서의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가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적힌 총괄 책임자 박성진 부사장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 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이게 대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유라를 사무실 구석에 탕비실로 끌고 갔다. 한유라 씨 자네, 정말 우리 팀 다 같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이건 박성진 부사장님을 정면으로 겨누는 거야. 자네 따위 인턴이 아니 나 같은 부장 나부랭이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는 유라가 보는 앞에서 보고서를 4조각으로 찢어 휴지통에 던져버렸다. 못 본 게 홀로 해. 아니, 이건 자네가 헛것을 본 거야. 알겠어. TK그룹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알아도 모르는 척 보여도 못 본 척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여기 생존 법칙이야. 당장 자료실로 돌아가서 스캔이나 계속해.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찢어진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부장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을 주었다. 이 문제는 공식적인 경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킨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마련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평소보다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지훈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본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유라는 말없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오늘 발견한 아젤리아 리조트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과 오리엔탈 컨설팅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총수로서의 냉철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고전적이지만 아주 정교하게 숨겼군. 감사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쪼갰어. 이 프로젝트 하나에서만 최소 50억은 빼돌렸겠는걸.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내가 왜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이제 알겠지. 나도 이런 비리가 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내가 총수라는 직위로 대규모 감사를 지시하면 박성진은 이걸 경영권 다툼으로 몰고 갈 거야. 이사회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나를 압박하겠지. 확실한 물증, 즉 스모킹건 없이는 섣불리 움직였다간 역으로 당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 역시 성벽 안의 반란군들 때문에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네. 유라가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이런 위험한 일을 당신에게 맡겨서. 사과하지 마, 지훈 씨. 우리는 부부이기 이전에 같은 목표를 가진 파트너잖아. 당신이 밖에서 성을 지키면 나는 안에서 적을 찾아낼게.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다시 지하 2층 자료실로 향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 부장의 경고는 그녀를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지를 불태웠다. 공포에 질려 진실을 외면하는 이들을 대신해 그녀가 직접 칼을 쥐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암호화된 파일을 하나 생성했다.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키메라
프로젝트 치메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동물이 뒤섞인 괴물.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이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에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스캐너의 초록빛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먹잇감의 흔적을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거대한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녀는 이제 그 균열을 부수고 들어가 벽 전체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성진 부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갓내린 원두커피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망신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한유라. 그저 운이 좋았던 풋내기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그 대담함 뒤에는 무언가 감춰진 배경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싹 텄다. 그는 비서를 통해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평범한 지방대 눈에 띄지 않는 학점 무경력.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박성진은 이런 종류의 인간을 잘 알았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는 자들. 그는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싹을 잘라내야 했다. 김 부장, 그가 내선 전화를 걸었다. 지하에 있는 그 인턴 요즘 뭐하고 지내나. 수화기 너머로 김 부장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부사장님. 예, 그저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에서 서류 스캔만 하고 있습니다. 곧 제풀에 지쳐 그만둘 겁니다. 아니, 그럴 아이가 아니야. 박성진이 나른하게 말했다. 김 부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아주 흥미로운 미끼를 하나 던져볼 테니. 그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덫을 놓기로 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며칠 후 유라는 김 부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다. 그는 평소의 경멸적인 태도와는 달리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새로운 업무를 지시했다. 한유라 씨,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제 자네 능력을 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지금 정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차세대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준비 중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말이지. 자네가 지하 자료실에 있는 김에 과거 우리 회사가 진행했던 모든 정부 관련 사업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현재 서버에 올라와 있는 입찰 전략 초안과 비교 분석해서 보고서를 좀 올려주게. 유라는 즉시 함정의 냄새를 맡았다. 일개 인턴에게, 그것도 지하로 좌천된 인턴에게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에 입찰 전략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게다가 서버 접근 권한을 임시로 열어두겠다는 김 부장의 말은 노골적인 유혹이나 다름없었다. 제가 그런 중책을 맡아도 되겠습니까? 유라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어허, 뭘. 그냥 자료 비교 분석일 뿐인데 회사를 위해 헌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김 부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유라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료실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시험하는 동시에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버에 접속했다. 아니나 다를까 프로젝트 피닉스 최종 입찰 전략 대회비라는 누가 봐도 미끼처럼 보이는 파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데우친 계열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군.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파일을 클릭했다. 자신의 접속 기록이 서버에 고스란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파일을 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의 모든 내용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파일의 생성 시간, 최종 수정자 등 메타데이터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계산된 시간만큼 파일을 열어둔 뒤 창을 닫았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TK그룹이 발칵 뒤집혔다. 경쟁사인 퀀텀테크가 TK그룹의 프로젝트 피닉스 입찰 전략과 놀랍도록 유사한 내용의 사업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것이다. 명백한 정보 유출이었다. 사내 보안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물론 그 팀은 박성진 부사장의 직속 라인이었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유출된 정보가 담긴 파일에 접근한 인원은 총 5명입니다. 하지만 4명은 모두 10년차 이상의 핵심 인력이며 보안 등급도 최상위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바로 전략기획팀 인턴 한유라입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임시로 열린 서버 권한, 기밀 파일 접속 기록, 그리고 경쟁사의 발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거의 취조실에 가까웠다. 박성진 부사장이 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보안팀장과 법무팀장이 배석했다. 김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유라의 눈을 피했다. 유라가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모두가 그녀가 겁에 질려 울거나 최소한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리에 앉아 자신을 쏘아보는 박성진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한유라 씨, 박성진이 위선적인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을 믿었소.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 이런 비수를 꽂을 수 있단 말이오. 순순히 자백하시오. 누가 사주했는지. 보안팀장이 서버 접속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유라 씨가 기밀 파일을 열람한 지 정확히 3시간 뒤 퀀텀테크의 서버에 해당 정보가 업로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유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료했다. 파일을 열람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 부장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발뺌을 하다니. 박성진이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그 증거가 혹시 조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유라의 반문에 박성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소리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다. TK그룹의 독립감사팀을 이끄는 정민철 감사였다. 그는 회사 내에서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대쪽 같은 성미로 유명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방금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보고 드립니다. 정 감사의 얼굴은 매우 심각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조금 전 익명의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퀀텀테크로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TK그룹 내부에서 VPN을 사용해 퀀텀테크 서버에 정보를 심어놓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 감사가 스크린에 띄운 것은 VPN 접속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IP 주소의 출처는 TK그룹 4옥 38층 IT 지원실의 한 컴퓨터였다. 그리고 이 IP의 소유자는 정 감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회의실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지목했다. IT 지원실의 이 대리입니다. 모든 시선이 이 대리에게 쏠렸다. 그는 박성진의 충직한 수하 중 한 명이었다. 이 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제이오, 거짓말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개우짓말이 아닙니다. 유라가 차갑게 말했다. 제가 어제 열람했던 그 파일 생성자가 바로 이 대리님의 아이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파일 용량이 컸죠. 확인해보니 문서 파일 안에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컴퓨터의 모든 기록을 빼내고 유출범으로 위장시키기 위한 장치였겠죠. 박성진의 계획은 이중의 함정이었다. 유라에게 누명을 씌우는 동시에 만약 그녀가 눈치채고 다른 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 그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2가지를 간과했다. 유라가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문가라는 것, 그리고 이 회사에 아직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어젯밤 함정을 파악한 유라는 지훈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다. 지훈은 직접 나설 수 없었지만 익명의 제보자로서 정 감사에게 결정적인 단서
퀀텀 테크 서버에 접속한 VPN IP를 추적하라는 정보를 흘렸던 것이다. 이 대리 박성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이 대리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파일 만들고 서버 접근 권한 열어주라고 해서 유출은 정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는 박성진을 차마 지목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자백은 함정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징계위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율에 대한 모든 혐의는 깨끗하게 벗겨졌다. 이 대리는 대기 발령 조치 후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박성진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위기를 모면했지만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 하나를 잃었고 모든 임원들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던진 미끼를 물고도 유유히 빠져나간 한유라라는 존재에게 전율을 느꼈다. 그날 오후 박성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된 미소는 사라지고 냉혹하고 잔인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이제 한유라를 단순한 성가신 벌레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사람 좀 붙여. 전략기획팀의 한유라라는 인턴.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어디서 자는지, 누굴 만나는지, 뭘 먹고 마시는지까지 전부 다.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직장에서의 암투는 이제 개인에 대한 위협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터였다. 징계위원회 사건 이후 한유라를 향한 사내 시선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노골적인 경멸이나 무시는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은밀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도시전설이 되었다. 부사장을 상대로 이기고도 살아남은 전설의 인턴. 덕분에 그녀가 여전히 지하 자료실에서 먼지와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날도 유라는 마지막 서류초를 스캐너에 넣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IT 보안팀 소속의 김민준 대리였다. 그는 깡마른 체구에 두꺼운 안경을 썼고 잔뜩 긴장한 탓에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한유라 씨 맞으시죠?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유라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IT 보안팀의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nervously 땀이 밴 손을 바지에 닦으며 말을 이었다. 징계위원회 때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사실 저 오래전부터 회사 서버에 이상한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밤만 되면 유령처럼 나타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접속 기록.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백도어 뒷문 절대 뚫려서는 안 될 파일들에 걸려있는 이상한 접근 권한들. 전부 박성진 부사장 라인과 관련이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도 없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그는 이 대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침묵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언젠가 자신도 이 대리처럼 쓰고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제가 유라 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들처럼 앞에서 싸울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라면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을 열어드리죠.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제안이었다. 유라는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다. 썩어빠진 조직에 환멸을 느끼는 엔지니어의 순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박성진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TK그룹의 메인프레임 방화벽은 트라이던트 3.0 시스템을 변형해서 사용하죠. 하지만 3번 게이트의 로그 암호화 프로토콜에 미세한 취약점이 있어요.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제에 의한 데이터 변조를 상정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죠. 맞나요? 김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오직 소수의 최고 레벨 시스템 관리자만이 아는 회사의 가장 깊숙한 보안 기밀이었다. 일개 인턴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했다. 어떻게 그걸... 이제 확신이 섰다. 그는 동지였다. 도와주세요, 민준 씨.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절대 서로 직접 만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연락은 저희가 만들 보안 채널을 통해서만. 그리고 민준 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겁니다. 그날 밤 먼지 쌓인 자료실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동맹이 결성되었다. 김민준의 합류로 유라의 프로젝트 키메라는 날개를 달았다. 그는 유라에게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아이디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종이 서류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TK그룹의 거대한 디지털 신경망 속을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의 전쟁은 밤에 시작되었다. 유라가 자료실에서 찾아낸 의심스러운 프로젝트 이름과 자금 흐름의 단서들을 보내면 민주는 어둠 속에서 그 흔적을 추적했다. 암호화된 채팅창에 오고 가는 짧은 메시지들. 그것은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한 두 사람의 치열한 전투 기록이었다. 아젤리아 리조트. 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오리엔탈 컨설팅과 같은 유령 회사는 수십 개나 더 있었다.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유럽의 바이오 기업, 인수합병 남미의 항만 건설 사업까지. 박성진의 검은 손길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뻗어 있었다. 그들은 TK그룹이라는 거인의 혈관에 빨대를 꽂고 수조 원대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 자금은 불법적인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고 주가 조작을 위한 작전 자금이 되었으며 박성진의 개인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규모는 지훈이 예상했던 것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 또 다른 회사를 세운 명백한 반역이었다. 하지만 박성진의 방패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의 직속 IT팀은 TK그룹 내에서도 최고의 실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곧 시스템 내부의 미세한 이상 신호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잠긴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박성진은 징계위원회 사건 이후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즉시 디지털 클린업을 지시했다. 과거의 서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파기하고 의심스러운 파일들의 암호화 수준을 최고 단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과거의 흔적을 지워 자신들의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시도였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유라와 민주는 박성진의 삭제팀이 데이터를 파기하기 전에 한 조각이라도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숨막히는 추격전. 유라가 분석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특정하면 민주는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어느 날 새벽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헤르메스 펀드 관련 데이터 서버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거의 따라잡힐 뻔했다. 유라 SE, 그들이 역추적을 시작했어요. 3분 안에 연결을 끊지 않으면 제 위치가 노출됩니다. 암호화된 채팅창에 민준의 다급한 메시지가 떴다. 30초만 더, 거의 다 됐어요. 유라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에는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98%, 99%. 바로 그 순간 모니터의 섬광처럼 경고창이 터져 나왔다. 외부 침입 감지 방화벽 가동. 지금이에요. 끊어요. 민주는 마지막 1%를 포기하고 연결을 끊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바이러스를 작동시켜 서버 전체에 일시적인 과부하를 일으켰다. 모든 접속 기록을 뒤섞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다음 날 회사는 원인 불명의 서버 다운 사태로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원인을 조사하는 임무가 IT 보안팀, 즉 김민준에게 떨어졌다. 그는 태연한 척 동료들과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해야 했다. 자신의 범죄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형사처럼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모든 증거를 성공적으로 인멸했다. 그날 밤 유라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너무 위험해졌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아닙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다운로드한 99%의 데이터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열어보시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위험을 함께 헤쳐나온 전우회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민준이 보내온 파일들을 분석하던 유라의 눈이 커졌다. 그곳에는 박성진이 조성한 비자금의 전체 흐름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가 담긴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었다. 스모킹건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파일 하나, 모든 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가 담긴 마스터 원장, 마스터 레저. 파일은 열리지 않았다. 현존하는 그 어떤 해독 프로그램으로도 뚫을 수 없는 군사급 암호화 시스템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건 일반적인 암호가 아니에요. 모니터를 보던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열쇠 구멍이 아예 없는 자물쇠 같아요. 유라는 암호화된 파일의 코드를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무의미한 문자의 나열. 그들은 마침내 괴물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전리품이 담긴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두었지만 그 상자를 열 방법이 없었다. 정보 전쟁은 그들을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앞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한 벽 앞에 세워놓았다. 마수토 원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유라와 민준의 비밀 작전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괴물의 심장을 눈앞에 두고도 칼을 꽂을 수 없었다. 그 사이 박성진은 자신의 디지털 요새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며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라는 존재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자신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장에서의 암투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말살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박성진이 고용한 흥신소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며칠 만에 그들은 한유라의 뒷조사를 마쳤지만 결과는 박성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퇴근 후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평범한 오피스텔로 돌아갔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만나는 사람도 회사 동기인 민지 정도가 전부였다. TK그룹의 총수인 강지훈과의 연결고리는 먼지 한 톨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박성진이 조사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이런 평범한 애가 내 계획을 전부 망쳐놓고 있다고 더 깊이 파. 뭔가 있어.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박성진의 압박이 거세지는 동안 유라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퇴근길 자신의 뒤를 따라붙는 미세한 시선. 집 앞에 주차된 낯선 검은색 세단.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미행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더욱 평범하고 더욱 지루한 일상을 연기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유라는 야근을 마치고 평소보다 늦게 회사를 나섰다.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눈을 멀게 했고 피할 시간도 없이 오토바이는 그녀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날렸고 그 과정에서 팔이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피가 배어나왔다.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박성진의 피비린내 나는 메시지였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감싸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며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내렸다. 강지훈의 비서이자 경호팀장인 최 실장이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실 강지훈은 유라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그녀가 모르게 최 실장팀을 그림자처럼 붙여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박성진의 미행팀을 역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습격은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미처 막지 못했다. 최 실장은 유라를 차에 태워 라파엘 카운티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창가에 서서 지옥의 악마와도 같은 표정으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팔에 난 상처를 보자마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유라의 상처를 직접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지금까지 그는 아내의 계획을 존중하여 방관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박성진은 선을 넘었다. 맹수의 새끼를 건드린 사냥꾼처럼 그는 이제 잠자던 왕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터였다. 더 이상 당신 혼자 위험하게 둘 수 없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도 움직이겠어. 정면으로. 다음 주 월요일 TK그룹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강지훈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박성진 부사장이 총괄하던 모든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명분은 경영 효율성 제고였지만 그것이 박성진을 직접 겨냥한 선전포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회장님, 이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제 고유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박성진이 회의실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다는데 그게 왜 월권이지? 아니면 박 부사장은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라도 숨기고 있는 건가?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박성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면전이 시작되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박성진의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예산을 동결시키고 결제 라인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그의 사람들을 한직으로 발령 내버렸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마음먹고 휘두르는 칼날은 무자비했다. 박성진은 사면촉에 몰렸다. 지훈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그의 비자금 네트워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분배하는데 정신이 팔려 정작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훈, 이 어린 놈이 감히. 박성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한유라 모든 것은 그 계집애 때문이야.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지훈의 공세는 유라와 민준에게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다. 박성진의 IT팀이 외부 공격을 막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내부의 방어벽은 허술해졌다. 기회예요, 민준 씨. 유라가 암호화된 채팅창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마스터 원장을 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암호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민준이 절망적으로 대답했다. 암호를 풀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유라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 암호 시스템 군사급이라고 했죠. 이런 종류의 시스템은
외부의 공격에는 철벽이지만 내부에서 생성된 마스터키에는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그 마스터키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유라는 지난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박성진이라는 인간 자체를 분석했다. 그의 성격 습관 심리 상태까지. 그는 극도로 오만하고 자기애가 강한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동시에 자신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곳에 숨겨두는 경향이 있었다. 민준 씨 박 부사장의 개인 컴퓨터. 그 중에서도 그가 매일 아침 사용하는 주식 트레이딩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 줄 수 있어요. 민준은 의아했지만 즉시 실행에 옮겼다. 그는 박성진의 IT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회 경로를 통해 그의 개인 PC에 접근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찾았어요. 세상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 주석 처리된 형태로 숨겨져 있었어요. 마치 개발자가 남긴 메모처럼요. 24자리의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이게 마스터키일 겁니다. 박성진은 자신의 천재성에 도취해 누구도 감히 자신의 개인 트레이딩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뜯어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가장 안전한 금고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오만의 극치였다. 떨리는 손으로 유라는 마스터키를 마스터 원장 파일에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마치 거대한 성문이 열리듯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파일이 열렸다. 화면 가득 끝없이 펼쳐지는 숫자와 이름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수백 개의 차명 계좌, 수조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의 흐름이 거대한 강물처럼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 검사, 언론인들의 실명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성진의 왕국을 지탱해온 피와 살이자,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유라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여 지훈에게 전송했다. 해냈어 여보. 알고 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유라야. 전화를 끊고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평범한 아내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료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남자가 그녀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박성진이 보낸 마지막 자객이었다. 조용히 따라와. 회장님의 새 아내 되시는 분, 우리 부사장님께서 아주 간절히 뵙고 싶어 하시거든. 남자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성진은 마침내 유라의 진짜 정체를 알아낸 것이었다. TK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행사장인 그랜드 컨벤션 홀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모두의 관심은 단 한 가지 TK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벌어질 강지훈 회장과 박성진 부사장의 마지막 대결에 쏠려 있었다. 박성진은 일생일대의 승리를 예감하며 연단에 섰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강지훈 회장의 무리한 특별 감사가 회사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자신이야말로 위기의 TK그룹을 구할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그의 손에는 회심의 카드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포장된 거대 해외 투자 프로젝트 안건이 들려 있었다. 이 안건만 통과되면 그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강지훈을 허수아비 회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 곳 비어있는 강지훈의 옆자리에 머물렀다. 한유라 지금쯤이면 지옥의 문턱에서 떨고 있겠지. 어젯밤 그는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흥신소로부터 한유라가 강지훈의 개인 경호팀의 호위를 받으며 라파엘 카운티로 들어가는 사진을 받아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자신의 심장부로 심어놓은 비밀 병기, 그의 아내였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가장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색에 연락해 그녀를 납치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그녀를 인질로 삼아 마스터 원장 데이터를 돌려받고 강지훈을 협박해 주주총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박성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준비된 연설을 시작하며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교묘하게 폄하하고 자신의 비전을 화려하게 포장했다. 주주들의 마음이 서서히 그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회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어젯밤 유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최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회사에서 나온 직후 종적을 감췄다. 그녀가 늘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에 내장된 초소형 GPS 추적기만이 희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위치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명백한 납치였다. 지우는 평생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룹의 경영권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오직 유라의 안전만이 그의 전부였다. 그는 주주총회고 뭐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자신이 무너지면 박성진의 승리로 끝나고 유라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모든 경호 인력과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폐공장을 포위하라는 지시를 내린 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서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한편 폐공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유라는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박성진의 해결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박성진과 통화하며 그녀의 상태를 보고했다. 예, 부사장님. 아주 얌전히 있습니다. 이제 슬슬 회장님께 전화해서 거래를 시작하시죠. 유라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박성진 부사장에게 전해요. 나 같은 인질 하나로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멈출 수 있을 것 같냐고. 당신들이 가진 패는 그것뿐이지만 내 남편은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패를 쥐고 있을 거라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해결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유라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내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가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 공장의 낡은 철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터져나가듯 열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경호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섬광탄이 터지고 사방에서 움직이면 쏜다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해결사와 그의 부하들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혼란의 중심을 뚫고 지훈이 미친 듯이 달려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 묶인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유라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묶은 밧줄을 칼로 끊어내고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유라야, 괜찮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 당신이 올 줄 알았어. 유라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안도감도 잠시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주주총회 현장에 남아있던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박 부사장의 안건이 곧 표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지훈은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야 해.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유라의 어깨에 덮어주고 최 실장에게 소리쳤다. 헬기 준비해 가장 빠른 루트로 컨벤션 홀로 간다. 주주총회장 박성재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사회자가 안건 표결을 위한 최종 의사를 묻고 있었다. 그럼 아틀라스 글로벌 투자개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입가가 터지고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여자. 인턴 사원 한유라였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얼음 같은 분노를 품은 강지훈 회장이 따르고 있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저 인턴이 왜 여기에 그것도 저런 모습으로 회장과 함께 나타난단 말인가. 박성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유라는 주저없이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사회작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박성진의 바로 옆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전략기획팀 인턴 한유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한 힘이 있어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방금 표결에 붙이려던 그 안건, 아틀라스 글로벌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박성진 부사장께서 지난 10년간 TK그룹에서 빼돌린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만든 마지막 창구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셔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교진말, 저 여자가 미쳤나? 경비들은 뭘 하는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박성진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연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기 박성진 부사장께서 직접 기록하신 당신의 왕국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에는 마스터 원장 파일이 떠올랐다. 수백 개의 차명 계좌, 검은 돈이 오고 간 날짜와 금액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이 빼곡하게 화면을 채웠다. 그것은 부패한 제국의 가장 은밀한 연대기이자 박성진이 스스로 서명한 사망 진단서였다. 주주총회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분노한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성진은 망연자실한 채 스크린을 바라보다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대는, 그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이렇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스크린에 떠오른 마스터 원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은 분노하기 이전에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기업인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이 박성진의 검은 돈과 얽혀 적나라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박성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그가 가장 무시했던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총회장 양쪽 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연단으로 향해 박성진과 그의 옆에서 사색이 되어 있던 핵심 측근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성진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박성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초라하고 무너진 뒷모습을 무자비하게 터뜨렸다. 한때 제국의 2인자였던 남자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강지훈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이었다. 유라가 폐공장에서 구출된 직후
그는 마스터 원장의 모든 데이터를 대검찰청 특수부에 직접 넘겼던 것이다. T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TK게이트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TK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 보였다. 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사태 수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TK그룹의 총수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말을 할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잠시 후 강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섰다. 그의 옆에는 상처를 치료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유라가 함께였다.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매언저 TK그룹을 믿고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그는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박성진의 비리 규모와 TK게이트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혔다. 회사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그의 모습에 기자들은 오히려 놀랐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TK그룹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잘라내고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비리를 남김없이 파헤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차례라는 듯 옆에 서 있던 유라를 바라보았다. 많은 분들이 제 옆에 있는 이 여성분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주주총회에서 TK그룹을 구한 영웅으로 알려진 전 전략기획팀 인턴 한유라 씨입니다. 기자들의 눈이 일제히 유에게 쏠렸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지훈은 유라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다. 한유라 씨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동반자이자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든 진정한 영웅입니다. 두 번째 폭탄 선언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총수의 아내가 신분을 숨기고 인턴으로 잠입해 거대한 비리를 파헤쳤다는 사실은 한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다. 지훈은 유라가 월스트리트에서 유능한 금융분석가로 활동했던 과거 경력을 밝히며 그녀가 결코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왜 일개 인턴이 그토록 비범한 통찰력을 보였는지, 왜 총수가 그녀의 말을 경청했는지, 왜 그녀가 목숨을 걸고 거하게 맞설 수 있었는지, 처음의 혼란은 곧 감탄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두 사람을 향한 찬사처럼 쏟아졌다. TK그룹의 위기는 한 부부의 용기 있고 극적인 투쟁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총수의 아내 스파이가 되어 제국을 구하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길고 길었던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회장실로 돌아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길고 위험했던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다는 깊은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지훈이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건 끝났지만 이제 새살이 돋게 해야지. 당신과 함께.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유라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거야. 우린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의 도시를 함께 내려다보았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너진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험난한 길이 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세상에 공개된 파트너로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제국에 비로소 따뜻한 인간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TK그룹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6개월 후 TK그룹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복도를 지배하던 냉막하고 무거운 침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차고 자유로운 에너지가 넘실거렸다.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묻어났고 탕비실에서는 더 이상 뒷담화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고 갔다. 강철의 제국에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TK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주범인 박성진 전 부사장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TK그룹은 강지훈 회장의 정직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기적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모든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관련자 전원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웠으며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바닥까지 추락했던 주가는 점차 회복되더니 이제는 사건 이전보다 더 높은 고점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위기는 오히려 TK그룹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하 자료실에 먼지 쌓인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지만 화려하기보다는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공간이었다. 문 앞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감사 및 리스크 관리팀 팀장 한유라. 강지훈이 그녀에게 선물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자리였다. 감사 및 리스크 관리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부서로 그룹 내 모든 비리를 감시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막중한 임무를 띈 독립기구였다. 그리고 그 팀의 수장으로 한유라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대한 3차 교차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팀장님, 회의실에서 김민준 대리가 보고를 마쳤다. 그는 더 이상 어둡고 소심한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유라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TK그룹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성장한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유라는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요, 민준 씨. 하지만 시스템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장 실사팀을 보내서 실제 자재 입고량과 장부상의 수치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한 후에 최종 승인하도록 하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우리 팀의 원칙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이 힘차게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아내가 아니었다. 날카롭지만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팀원들을 격려할 줄 아는 유능한 리더, 한 팀장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회장실에서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숫자와 결과만을 이야기했겠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이것이 저희 TK그룹이 새롭게 도입한 투명성 원칙입니다. 모든 경영 활동은 감사팀의 독립적인 검토를 거치며 그 결과는 분기별로 주주 여러분께 상세히 공개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익만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과 진정성이 실려 있었다. 투자자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신뢰를 주는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적으로 그의 파트너 한유라의 영향이었다. 업무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을 나와 유라의 사무실로 향했다. 회장이 팀장급 직원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TK그룹 사람들에게는 이제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그는 더 이상 권위의 성에 갇힌 왕이 아니었다. 한 팀장 퇴근 안 하고 뭐해? 지훈이 장난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다. 유라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행차하셨는데 야근할 수가 있나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다. 마주치는 직원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이는 대신 밝은 미소로 회장님, 팀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그들의 인사에 일일이 화답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했다. 그곳은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6개월 전 비밀스러운 작전을 계획하며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해질녘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기억나 여기서 당신의 위장 잠입 계획을 세웠던 거.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감회에 젖어 있었다. 유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당신은 세상 무서운 얼음 왕자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수상한 인턴이었지. 하지만 그 인턴이 제국을 구했지.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이 거대한 성벽 안에서 썩어가는 것들을 도려낼 용기를 평생 내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나의 나침반이었고 나의 검이었어.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유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 밖에서 폭풍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었으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방패이자 검이었던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이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넌 쌓인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꿈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과거 그 불빛은 지훈에게 지켜야 할 무거운 왕관이었고 유라에게는 파헤쳐야 할 어둠의 이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이 풍경은 함께 갖고 나가야 할 미래의 약속처럼 보였다. 탐욕과 부패로 얼룩졌던 제국은 이제 신뢰와 정의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중심에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명의 건축가가 서 있었다. 지훈이 유라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 나의 유일한 파트너. 나도 사랑해, 나의 영원한 보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TK그룹의 새로운 새벽이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가 저 도시의 불빛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